속보가 나왔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신임 당대표로는 김민석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54.8%로 과반을 넘긴 것으로 나왔네요. 일단 선호투표제가 있었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과반을 못 넘었다라고 하더라도 과반이 안 된 상태에서 당선이 가능한 구조였는데 결과적으로 사표방지 심리 등 여러 가지 또 부가적인 효과들이 작동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원 투표만 했을 때는 김민석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한 49%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를 반영을 하니까 54.08%로 당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대의원 표가 1인 1표제이기 때문에 당원들과 같은 한 표로 카운팅이 됩니다만 대의원들은 통상 대통령의 그러니까 의심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 박찬대 때도 그랬죠. 예측대로 대의원들은 아마 김민석 후보 측에 좀 몰표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호투표제에서 결선투표가 없는 상태에서 김민석 후보가 단독 과반을 했기 때문에요. 당선됐다라고 하는 소식이고요. 지금 좀 구체적인 내용들 더 나오면은 저한테 좀 전달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또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몇 % 나왔고 대의원들 몇 표 나왔고 이런 것들 아마 계속 보도가 나올 것 같고요. 자, 최고위원도 중요하죠. 정청래는 떨어졌지만 최고위원에 친청계가 몇 명이 들어가는가가 굉장한 관심사였습니다. 일단 최민희가 결국에 제일 선두에 언급된 거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석 최고위원이 된 것으로 추측이 되네요. 최민희가 친청계 대표로서 참 기괴한 선거 캠페인을 보여줬죠. 민주당 당원들조차도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기괴한 퍼포먼스로 사실 정청래 표 깎아먹기만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탄, 그리고 그 민주당 권리당원들에 의해서 이 징계 요청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최민희 의원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석 최고위원이 됐어요. 정청래는 떨어졌지만 친청계가 김민석 바로 다음 수준의 의결권,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갖게 됐다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저희가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있죠. 표로 보여드리고 있죠.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김용은 결과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의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자 2명이 사퇴를 하면서 김용에게 좀 힘을 실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또 친청계로 분류가 되는 한민수 의원에게 밀린 것으로 나타나죠. 종합적으로 지금 친명계 2명 그리고 친청계의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3명이 최고위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위 구도는 3대2, 당대표까지 포함해서는 3대3으로 팽팽한 구도가 됐다. 물론 민주당은 당대표가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당대표가 정말 민주당은 제왕적 당대표가 맞습니다. 최고위원들이 인위적으로 궐의를 시킬 수도 없고요. 시스템적으로 그런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요. 우리 당과 다르게 우리 당은 최고위원 4명이 줄사퇴를 하면 당대표가 자동 궐의가 되는 좀 당헌 당규상의 좀 문제점을 안고 있죠. 민주당은 그런 궐의 규정이 없는 데다가 민주당은 당대표가 최고위원을 2명을 지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이 2자리가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 구도도 결과적으로는 친명그룹들이 4명 그리고 친청그룹이 3명으로 친명그룹들에게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민주당은 당대표가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좀 부연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에서 친청그룹들, 그러니까 소위 문조털레유 세력들을 대표할 만한 이런 최고위원, 이 강성, 특히 최민희 같은 이런 자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위 자체가 굉장히 혼선을 빚을, 혼탁해질 가능성이 크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고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특히 민주당은 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우리 당 지도부 지적할 때 늘 했던 말이 민주당은 사전에 발언 어떤 내용들 발제할 것까지 전부 다 조율하고 협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 그런 관례들도 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친명 친청 그룹들이 각기 다른 생각들을 공유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우다 보면은 같이 비공개로 협의할 수가 없게 되죠. 최고위 자체가 분화가 돼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고위원들끼리 갈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견이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고위에서 표결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갈등의 표출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 당론을 정하거나 지도부의 최고위에서 의결을 할 때, 그러니까 결정을 할 때 최대한 의결을 피하는 이유가요. 몇 명이 찬성했고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론들의 먹잇감이 되고 당의 화합을 저해하고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표결을 피하려고 해요. 이견이 분출될 때만 예외적으로 표결을 하는데, 이런 식이라고 하면 민주당 지도부는 사사건건 갈등과 반목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앞으로 있을 인선부터 당대표가 행사해야 될 인선부터 최고위원들이 굉장한 반대 의사를 표출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 민주당의 여러 이 비공개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부적인 암투들이 대외적으로 표출되면서 갈등이 가시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천권을 지금 가진 지도부를 뽑은 거죠. 자, 민주당에 제가 2라운드가 있다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죠. 내년에 매우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점쳐지고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그것을 빌미로 재신임을 물을 수 있다, 끌어내리려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천그룹들을 중심으로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 지도부가 이기는 게 꼭 능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김민석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비대위가 됐건 뭐가 됐건 민주당에서 친청 그룹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당대표로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정무적인 판단이 되면요, 김민석을 돕지 않죠. 지금 친한파들이 하는 게 정확히 그렇습니다. 지도부 망하라고 아주 고사를 지내잖아요. 그와 같은 현상이 민주당에서 수적으로는 열세일 수 있겠지만 분탕 치는데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미 국민의힘에서 목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끄러운 소수들이 온갖 진흙탕 물 다 흘린다라고 하는 거 민주당에서 펼쳐질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참 친명 그룹들도 한심하죠. 어떻게 김용 같은 자를 아무리 우리 정치가 전과 4범에 지금 사실상 파기환송심으로 유죄 확정된 재판까지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범죄 피고인을, 범죄자이자 범죄의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참 막장으로 달리고 있는 지금 제도권의 현실이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2심, 사실심까지 지금 실형 선고받고 보석으로 지금 잠깐 나와 있는 이런 사람, 대법원 판결 나오면요, 이게 무슨 경미한 뭐 그런 범죄도 아니고 당연히 유죄 확정 판결되면은 피선거권 박탈되는 수준의 지금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최고위원 만들겠다라고 후보로 낸 것도 황당하고, 그런 사람이 지금 15%, 0.6%만 더 받았으면은 5등 됐을 수 있어요. 최고위원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만 따라다니면 이런 사람들도 표받고 최고위원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걸 참 보여주는 참담한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김용 씨가 최고위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뭐 역설적으로 정의 구현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권리 당원들도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선택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새로운 또 소식들이 좀 전해져서요,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당대표부터 최종 집계는 제가 아까 김민석 54.08%, 정청래가 45.92%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팽팽한 차이였습니다. 이재명의 대리인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가 45.92%나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간발의 차로, 이거 전당대회 몇 달만 늦게 했으면 정청래가 진짜 이겼을 수 있어요. 굉장히 간발의 차였고, 정청래도 상당한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결과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친청계도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또 생각이 드는 수치고요. 네, 김민석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55.94%로 정청래 44.06%를 앞섰지만, 제가 아까 딱 말씀드렸던 대의원 투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대의원들은 원래 권리당원들보다 몇 배의 표를 행사를 했지만 이걸 정청래가 1인 1표제로 바꿨죠.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66.69%, 정청래 후보가 33.31%로 김민석이 2배를 차지를 했습니다. 권리당원에서는 10% 정도 차이였는데 이제 대의원으로 가니까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죠. 제가 이래서 대의원에서 아마 김민석이 더 성과를 얻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론조사는 정청래가 이겼습니다. 이런 게 바로 갈등의 씨앗이에요.
여론조사는 정청래가 50.70%로 과반을 넘어섰어요. 이 말은 즉슨 당연히 민주당도 역선택 방지룰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소속가 민주당의 무당층까지 포함된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봤을 때는 정청래가 더 지지를 받고 있다. 그만큼 이재명 대리인 김민석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원까지 아닌 상대적 저관여층들이 봤을 때는 김민석을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것도 또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죠. 결과적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라고 하는 지금 기록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네, 최종 득표율 최고위원은 저희가 아까 여러분들께 쭉 표로 전해드렸고요. 결과적으로 친청 그룹들이 3명이 포함됐다. 자, 여기까지 제가 좀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제 이게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물론 정청래가 됐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재밌는 그림들이 당장은 많았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청래가 전당대회 하면서 ETF 국조받아라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의 부동산 세제 정책들을 전부 다 비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과 디커플링을 한다라고 하는 전선을 분명하게 빌드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청래가 당선되는 순간 이재명은 레임덕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정청래가 ETF 국조 같은 것들 당대표 권한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청와대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 굉장히 공공해질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타방송에서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정청래가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 이재명의 지지율이 지금 너무도 처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지율 같이 좀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자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은 추가 반등을 했는데 당연하죠.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클라이막스까지 갔기 때문에 민주당은 전당대회 컨벤션이 가장 극대화되는 시점이에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47%를 기록을 했는데 이재명은 5주 연속 하락을 하면서 43% 역대 최저치를 또 한 번 경신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경신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오늘이 고점이다. 딱 이 말이 맞는 상황이겠죠. 네, 이 떨어지고 있는 이재명의 지지율이 민주당에게는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김어준 조사를 또 한번 볼게요. 김어준 이 방송도 시청자가 반토막이 났어요. 통상 20만 명 정도는 보다가 오늘 11만 명 정도 시청을 했다라 그래서 시청자들끼리도 물론 그것도 비정상적으로 많습니다. 김어준 방송 왜 이렇게 시청자가 떨어졌나요? 이제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청률도 떨어지고요. 이거 김어준 여론조사 제가 아까 그 표를 보내드렸는데 김어준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의 지지율이 더 처참합니다. 김어준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심지어 40%를 기록했다. ARS 기준으로 민주당과 팽팽하지만 민주당이 다소 앞서는 그림이었는데 이 여론조사 꽃에서는 이재명의 지지율이 40%대 초반 41% 정도로 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데드크로스 역전된 것은 당연하고요. 국민의힘과 지금 딱 붙어있는 이재명의 지지율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야당보다 낮아진다. 그럼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국정에 대한 신뢰를 거뒀다라고 하는 평가가 되기 때문에 당대표가 누가 됐건 간에 레임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정청래가 됐다면 다시 분석으로 돌아와서 당장 청와대가 힘들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민주당은 살 수 있습니다. 한동훈이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한동훈은 물론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게 너무도 한심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한동훈과 정청래는 달라요. 한동훈은 세력도 뭣도 없는 상태에서 친윤이 되고 싶었다가 자리를 받지 못해서 또는 대깨문 출신들 이재명이 싫어서 혹은 이제 뉴라이트 같은 과거 운동권이었다가 이제 우파 코스플레이하는 이런 일부 인사들이 짬통처럼 모인 그런 세력들을 우르르 끌고 와서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좌파들이나 떠드는 몰카 범죄로 만든 그런 뭐 디올백이 어쩌고 그런 이야기나 하면서 정말 본질 그대로의 내부 총질만 했기 때문에 제가 가당치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오히려 정책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이 훨씬 더 다듬어진 정책과 제대로 된 지표 관리를 했습니다. 그 증거로 한동훈이 정책이라고 내놓은 건요, 출판기념회 폐지, 자영업자 육아휴직제, 전기료 감면법 이따위 것밖에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10조 발행하겠다고도 얘기를 했네요.
오늘의 상품권이 당시 그 공약이 있었던 그 해 기준 4조 원 발행됐고 그마저도 다 소진이 안 돼서 공무원들이 복지 포인트 다 오늘의 상품권으로 바꿔가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오늘의 상품권 10조를 발행하면 어떻게 소화를 하겠다는 건지, 이런 한심한 정책 역량을 가지고 이재명보다 김건희 여사 이름을 2.5배나 더 많이 언급을 하면서 내부 총질만 주구장창 했기 때문에 한동훈은 한심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정청래가 지적했던 건 좀 달라요. 이재명은 지금 객관적으로 국정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대부터 이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재명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코어층, 중도층, 2030 할 것 없이 여론조사상 모든 계층들이 전부 다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게 제가 ETF는 뇌관이라고까지 말씀드렸죠. 이미 청와대 금융위 금감원 관계자들, 이미 금융위에서 관련 업무, 실무 업무를 담당했던 자본시장 과장은 8월 말 휴가를 써서 8월 이후로는 해외로 파견을 간다고 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도망이죠. 금명간 그런 인사가 발표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켜보고요. 그 정도로 지금 청와대가 위기에 몰려 있어요. 부동산 세제 지금 뒤집을 수 없습니다. 지금 안규백 등 장관들 리스크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한미동맹 역시 위태롭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 뒤에 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이재명,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상식 있는, 좀 해석이 가능한, 우리 미셸 스틸 대사의 행보에 대해서 좀 상식인의 이 리딩만 가능하더라도 한국 정부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인, 위기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금 청와대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를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줄이겠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힘쓰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국 정부에 대한 언급 없이 김정은과 단독으로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하는, 본인이 북핵 문제 해결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한국 정부 못 믿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청와대는 한심스럽게도 저런 외계어를 구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한미동맹도 지금 파탄 직전이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반전 카드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지금 민주당도 답이 없습니다. 컨벤션이 있는 상태에서 김어준의 여론조사 꼬치에서 40%대 초반 41%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다음 주부터 30%대 지지율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청래가 됐다면 이재명이 죽더라도 민주당은 디커플링을 하면서 민주당은 살 수 있었을 건데, 김민석이 돼버렸기 때문에 완전한 당정 일체가 될 수밖에 없죠. 김민석은 지금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나중에야 안면 몰수할 수 있겠죠. 정치라고 하는 것이 배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김민석 본인도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처절하게 배신했다라고 해서 복당조차 막혔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태세 전환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당장은 잘못된 기소라면 공소 취소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이재명을 열심히 범죄 지우기에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밝히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형소법 개정안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고요. 이재명의 공소 취소 마찬가지로 반대가 60% 훌쩍 넘고요. 이재명의 재판재개 과반이 훌쩍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재판재개 안 됩니다. 이재명 공소 취소해야 됩니다. 형소법 개정안 잘된 법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행정부의 노선, 이재명의 범죄 지우기의 앞잡이 역할을 한다면 지지율 유지가 될까요? 상식적으로 내년에 있을 수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 후년에 당연히 있을 총선에서 김민석 총리가 과연 그와 같은 슬로건 들고 총선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당장 총선 치러도 국민의힘이 과반 훌쩍 넘길 지금 지지율 상황인데 2년 뒤 총선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결과적으로 시간 차이가 있다는 것뿐인 거지, 정청래가 되나 김민석이 되나 오히려 민주당이 같이 동반 추락을 한다, 조금 천천히 동반 추락을 한다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뿐, 결과적으로 이번 정권과 민주당의 위기 상황이 봉착했다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가 과반을 득표를 했다라고 하는 데서 이미 많은 함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출범하고 이제 인사 기사부터 나올 텐데요. 자, 이때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 문재인도 오늘 또 등판을 했던데 이 민주당의 집안 싸움,
과연 분당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정리가 될 것인가? 김민석은 최민희 등 김민석과 사사건건 앞으로 반목할 수밖에 없는 이 포지션의 친청계 최고위원들에 대한 징계 카드를 꺼내들 것인가? 전당대회 때 서로 징계하겠다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 저희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이 이렇게 정작 쓴소리 해야 될 이 정책 관련돼서는 당정일체라고 하는 식으로 정작 우리가 다 같이 막아야 될 이재명의 범죄주의에 대해서는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집안 싸움만 계속하는 형편없는 모습들을 앞으로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이 정권, 현재 정부 여당의 말로가 좋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을 좀 해보고요. 네, 이재명 관련된 또 추가적인 악재 오늘 또 새롭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돌연 통상본부장이 직권 면직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주말 동안 나왔어요. 여한구 현재 지금 그나마 이번 정부 행정부에서 이 통상교섭 관련해서 유일하게 이 실무 총괄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전해지는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돌연 경질됐습니다. 여러분들 의원 면직은 본인이 관둔 거지만 직권 면직은 자른 것이다. 쉽게 말해서 자른 것이기 때문에 경질이 된 겁니다. 근데 그 경질 사유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미 투자에 대한 압박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 통상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여한구가 경질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이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청와대도 그리고 내각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의 통상교섭이 원활치가 않자 저는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으로 경질을 시켰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본인들이 책임져야 할 일을 지금 실무자에게 떠넘겼다라고 밖에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김민석 총리가 오늘 제가 방금 당대표가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공교롭게도 전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윤석열 정권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30분간 진하게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소식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퍼머넌트 프레지던트로 출마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안 나옵니까? 라고 하는 질문까지 있었다라고 하고 당시 2+2 회담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2+2 회담에서 최상목 총리나 사실 최상목 부총리나 그리고 우리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나 모두 다 통상의 최고 권위자고요. 대미통입니다. 미국 통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시 보도만 확인해 보더라도 백악관에서 1,000억 정도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전제로 해서 한국과 일본 등 우방국과는 최우선으로 교섭을 완료해라라고 하는 공식 메시지까지 나왔어요. 백악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그대로 맡겨뒀다면 진작에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부는 3,500억 달러 플러스 알파로 지금 교섭을 했죠. 그런데 지금 당시 윤석열 정부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1,000억 달러 수준, 그러니까 지금의 반의 반 정도 수준으로 해결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민주당 특히 김민석 총리가 당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무것도 하지 마라. 통상협상은 새 정부가 할 몫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1년 동안 제대로 된 실적 하나 못 내고 팩트시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미 투자의 이 투자액 200억 달러를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지금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외환 보유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지금 이게 그 기업의 사내 유보금과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있다고 다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매년 가용한 이 국가 내 달러라고 하는 것이 60억 달러 정도라고 해요. 그마저도 기금 운용을 통해서 수익이 나야 그 정도가 가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에만 매년 2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어디서 돈을 끌어오실 계획이실까요? 이에 대해서 당연히 이렇게 막대한 국부가 유출될 수도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요, 국회 내 보고를 해야 되고요. 국회 내 당연히 국회 비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국회 비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야당이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의 협상이 있었고 국회에서 비준을 했다 안 했다. 그게 우리 헌법에 박혀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 정부는 이 국가의 수천억 달러, 수백조가 쓰이게 될 이런 예산 집행에 대해서 우리 법까지
어기고 야당에게 제대로 비준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짬짬이 협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또 집행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특별법으로 대충 꼼수로 우회해서 이 협상안에 대한 의결만 해놨고 이후에 집행에 대한 아무런 지금 소식이 전해지는 게 없어요. 집행을 했다는 건지 할 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얼마 정도의 투자 수익이 예측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당연히 설명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나 봐요. 미국에서 빨리 투자 안 하냐 또 독촉을 하니까 부랴부랴 갑자기 무슨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경질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산자부 장관을 경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김용범 실장을 경질하는 것도 아니고 엉뚱하게 관료 한 명만 잘라버리고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지금 주죠. 결과적으로 통상 문제를 똑바로 해결할 능력도 없고 해결될 여지도 없고 그저 미국이 독촉할 때마다 부랴부랴 이런 식으로 면피성 행정만 하는 탁상 행정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 앞에 똑바로 밝혀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국민들의 당연한 알 권리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쌓아올린 국부, 우리 세금을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설명도 안 한다.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다면 친미 정부가 미국과 협잡해서 국부를 빼돌린다 선동하면서 난리쳤을 게 지금 민주당 아니었을까요? 근데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도 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직권 면직됐다라고 하는 통보식 기사를 봐야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럼 앞으로 대체 누구를 주축으로 해서 통상 협상을 하겠다는 걸까요? 애초에 통상본부장이 컨트롤 타워였던 것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제가 한덕수 원안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주축으로 해서 2+2 회담을 통해서 이미 현 정부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교섭이 반완료된 상태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애초에 부총리급에서 주도를 하니까 그 정도의 일이 됐던 거예요. 통상 전문가가 직접 나서서. 근데 지금 민주당에는 지금 내각의 통상 전문가는 한 명도 없고 다 예상 담당했던 그 모피아 출신들만 어디 뭐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지금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정작 그렇다고 예산을 똑바로 관리하는 것도 아니면서 통상에 대해서도 아무런 지금 실적 없이 그저 실무자 목만 쳐냈다라고 하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로써 이번 정권이 뭐 안보, 외교 통상, 경제, 증시 부동산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막장으로 찌닫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점점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됐으니까 무슨 이야기 할지 궁금해집니다. 본인이 야당 수석 최고위원 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차기 정권이 협상을 몫이니까 한덕수 하지 마라. 겁박을 했던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돼서 이와 같은 이재명의 실정에 대해서 심지어 본인도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국무총리이자 국무총리였고 당대표가 된 김민석 총리의 입장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고요. 이런 이재명의 실정에 대해서 똑바로 지적하지 못한다면 이재명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커플링, 연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같이 나랏길을 걷게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전망 전해드리게 됐습니다.